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카오스 이론 자이언트 트래커 스코미무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넷플릭스 시리즈 카오스 이론 작품 자체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이번 스코미무스 피규어 자체로 이미 발매 전부터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작중에서 등장하는 공룡이라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형이면 조형, 도색이면 도색, 일단 딱 봐도 출중한 피규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에는 마테 피규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굉장히 과감한 컬러 선택,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끌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은 일단 마텔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골판지 박스에 담겼는데요. 박스의 테마 자체만 카오스 이론이 적용된 형태랍니다. 좌측 하단의 주라기 월드 로고와 함께 우측에는 아토로키랍토르 이미지까지 멋지게 담겼네요. 꼬리 부분에는 간단하게 제품의 액션 기능이 설명돼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작동되나봐요. 화살표와 그림도 확인 가능합니다.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이 다시 한번 담겼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뿐만 아니라 회전했을 때도 작동하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잠깐, 그럼 꼬리를 위아래 그리고 회전시켰을 때 액션 기능이 작동한다는 뜻이네요. 같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피규어 스틱소사우루스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하네요. 이 피규어 정말 독특하고 또 독특한데 솔직히 구매가 끌린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셨을 스코미무스 피규어의 전신샷인데요. 전체적인 외형, 비율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꼬리만 빼고요. 사실 못 봐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휘어진 모습으로 표현됐다 보니 피규어로 나타난 그 자체의 모습에선 조금 짧아 보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곤 우선 눈에 크게 띄는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도색, 마치 현생 표범을 연상시키는 무늬, 그리고 장화를 신은 것 같은 뒷다리의 발바닥 도색까지 정말 마텔이 화끈한 컬러웨이로 스코미무스를 발매해준 것 같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스피노사우루스과 공룡답게 기다란 주둥이를 가진 게 큰 특징이랍니다. 재활용된 머리 조형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디테일, 주황색 혹은 갈색이라 할 수 있는 머리를 위로 섬세한 비늘 표현들이 새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눈 주변부에 입체감이 있는 것까지 마텔답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검정색의 도트, 스트라이프 무늬는 콧구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네요. 머리의 위쪽을 봤을 때 주둥이의 앞쪽 부분에는 꽤나 아파 보이는 흉터들이 존재하는데 카오스 이론의 스코미무스 싸움 꽤나 좋아했나 보네요. 공룡의 눈은 번트 오렌지 색상으로 강렬합니다. 동공은 줄무늬와 동일한 색으로 마감됐는데요. 뱀과 같은 형태의 동공과 강렬한 번트 오렌지 색상의 조합이 스코미무스의 인상을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 같아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눈가 주변에 또 다른 흉터들이 존재하는데요. 눈 주위의 이 정도 흉터 표현이라면 실명 안 된 게 정말 다행? 공룡의 아래턱, 특이한 건 위턱과 비교했을 때 위턱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모습 같습니다. 실제 고증과는 얼마나 동일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마텔은 두꺼운 아래턱을 선택했네요. 조형, 도색, 이외에도 이번 스코미무스 피규어에서 마텔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흉터 표현. 이전에는 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흉터와 비늘 표현의 애매한 경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피규어의 아래턱 흉터는 꽤나 깊어 보이고 아파 보입니다. 반대편 아래턱에는 무려 이런 흉터가 4개나 존재하네요. 아이고 아팠겠다.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던 애매한 느낌의 흉터 표현은 뭔가 생겼다가 아문 느낌이고 스코미무스 제품에서 이런 선명한 표현의 흉터들은 아물기 전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은 가능하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된 탓에 별도의 고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공룡의 이빨은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된 마텔의 신형 피규어다운 모습이고요. 날카로움과 도색 미스가 없는 모습 역시 칭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부 역시 마무리가 역시나 혓바닥에 놓인 저 디테일 표현과 유광 처리 그리고 입 천장까지 잇몸 표현과 도색이 빠지지 않았답니다. 확실히 마텔이 스코미무스 제품은 신경 좀 썼나 보네요. 계속해서 살펴볼 공룡의 목, 파충류의 비늘과 함께 목주름, 그리고 검정색의 줄무늬까지 계속해서 확인 가능한데요. 메인 컬러였던 갈색에서 목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밝은 톤의 초록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마치 93 캐너 레드티렉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목의 아래 부위에도 일부 흉터 표현들이 새겨졌네요. 해먼드 컬렉션 알로사우루스를 리뷰하며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목 부분의 관절로 인해 돌기 같은 공룡의 특징이 일부 생략됐다는 것이었는데
수코미무스 역시 목 위에 놓여진 검정색의 줄무늬가 목과 몸통의 연결부까지 모두 마감되진 않았네요. 이게 그냥 전시를 할 때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겠지만 액션 기능을 가동시켰을 때 꽤나 적나라하게 생략되는 모습이 보여 상당히 아쉬워요. 공룡의 몸통에서 역시 마감 수준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머리, 목 부위와 비슷 동일하겠습니다. 대신 워낙 커진 몸통이라서 무늬들, 디테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커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특히나 몸통의 두께,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무늬도 척추를 따라선 부위에는 하나의 큰 가지가 있고 이후로는 옆으로 스트라이프 형태의 무늬가 내려오는 방식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목과 동일하게 밝은 톤의 초록색으로 색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몸통의 앞쪽 부위, 뒷다리 이후로는 생략되는 비교적 아쉬운 모습이네요. 옆구리에는 또 다른 흉터가 표현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몸통의 왼쪽 부위에는 별다른 도색이 없지만 반대쪽 몸통의 옆구리 흉터에는 이렇게 회색의 도색 처리가 추가로 나타났답니다. 정말 흉터의 개수만 봐도 스코미무스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공룡의 앞팔은 특별하게 짚어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 디테일 표현과 근육 표현, 그리고 생략된 손톱은 마텔 피규어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하지만 뒷다리는 마텔의 피규어임에도 불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벅지에 놓인 수많은 검정색의 줄무늬, 마치 표범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허벅지 부위에도 정말 수많은 상처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텔의 주라기 월드 피규어에서 이 정도로 흉터가 많은 피규어가 존재했으려나요? 그리고 이번 스코미무스 피규어가 특이한 점 또 하나, 발바닥 부위로 내려가면 마치 장화를 신은 것처럼 검정색 하나의 색으로만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의 나머지 부위와 극명한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화를 신은 것처럼 보이네요. 덕분에 발톱 도색은 비록 생략된 형태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마치 도색된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발톱에도 흉터가 있네요. 진짜 싸움 광이었나? 자이언트 트래커 스코미무스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몸통에 위치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영상 초반부의 길이, 비율은 조금 아쉽다고 했으나 머리부터 쭉 이어져 오던 줄무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꼬리에도 흉터 표현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그냥 뭐 보이는 공룡 친구들한테 다 시비 걸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비율 다음으로 꼬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목과 동일하게 관절이 가동되는 부위에 줄무늬 도색이 생략됐기 때문에 꼬리를 움직일 경우 자칫 빈 공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꼬리의 끝부분은 또 다른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되어 톤이 조금은 다른 느낌. 해당 부분의 꼬리 가장 윗부분은 몸통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상처의 회색 도색까지 입혀진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트래커 스코미무스의 관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냥 마텔의 수각류 피규어 관절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가동은 가능하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된 아래턱부터 목도 위아래 혹은 양옆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됐답니다. 거대한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앞밖으로 벌릴 수 있고요. 뒷다리 역시 앞팔과 동일한 관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관절이 있네요. 보통의 마텔 피규어는 꼬리에 액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회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스코미무스는 꼬리와 목이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꼬리 역시 회전, 그리고 위아래로 관절을 고정시킬 수는 없답니다. 대신 꼬리 끝부분은 마텔의 특유 회전 관절이 탑재되어 스피너 마냥 돌리면 시간 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이언트 트래커 스코미무스의 액션 기능, 사운드 기믹이 포함됐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사운드 기믹은 없겠고요. 액션 기능은 꼬리를 통해 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는 먼저 양옆으로 회전시키며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턱을 한번 꽉 다무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꼬리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렸을 때 역시 동일하게 목과 턱이 움직이는 구조랍니다. 꼬리를 위로 향하며 머리는 아래로, 꼬리를 아래로 향하며 머리는 위로 향하는 반대 구조가 되겠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카오스 이론에 출시하면서부터 스코미무스의 활약상이라고 할까요? 뭔가 다음 빌런의 공룡 느낌으로 등장해 이번 피규어 역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 한때는 물류가 없어서 귀해지나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이 풀려 구매가 크게 어렵지 않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율은 둘째치고 괜찮았던 조형, 마텔의 화끈한 컬러웨이 설정, 이전에 발매된 피규어들과는 전혀 색다른 형태의 흉터 표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마텔이 신경 써서 발매해준 피규어치곤 약간은 힘 빠지는 것 같은 단순한 수강류의 액션 기믹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트래커 라인업으로 나오지 말고 뭔가 사운드 기믹이 포함된 다른 라인업으로 발매해줬더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카오스 이론 자이언트 트래커 스코미무스 피규어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